안녕하세요, 설레이트입니다. 오늘 자취방 앞에 이름 모를 택배가 와 있어서 이 택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경비실에서 방송도 하며 주인을 찾아주었는데요. 이거 너무 착한가? 문득 이렇게 누구 것인지 모를 물건을 찾아주는 것이 마치 추리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는데요. 자취방에 돌아와 자화자찬을 하던 중 추리 영화가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제가 찾은 개꿀잼 추리 영화 4편을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가볍게 봐도 좋고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함께 풀어도 재밌는 추리 영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추리하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밀실인데요. 그 밀실을 소재로 한 영화 명탐정 코난이 아니라 페르마의 밀실입니다. 페르마의 밀실은 어느 날 천재 수학자들에게 초대장이 날아오는데요. 이 초대장을 받은 인물들은 알레조사우라스, 알레나 발레스토로스, 센티 밀란, 루이스 호마르, 이렇게 4명이 주인공인데요. 이들이 모인 공통점은 수학을 잘하고 초대장의 문제를 풀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페르마의 밀실로 들어온 이들을 반기는 건 바로 페르마. 하지만 페르마는 딸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나가버리는데 그때 문이 잠기면서 하나의 문제와 제한시간 1분이 주어집니다. 제 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방이 좁아져 압사시키는 밀실 추리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추리 영화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진행으로 억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와 문제들의 풀이 등이 자세하고 관객들도 함께 풀 수 있도록 연출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 4명의 주인공과 함께 추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영화는 기독교의 비밀을 파헤치는 영화이고 상영 불가 판정을 받은 나라도 있었던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댄 브라운의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하버드대 기후학자 로버트 랭던은 특별 강연을 위해 파리에 체류 중 급박한 호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 호출은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자크 소니에르가 경비가 삼엄한 박물관 내에서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랭던은 급히 박물관으로 가서 조사를 하던 중 살해 현장에 알 수 없는 기호들과 메시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중 PS 로버트 랭던을 찾아라 라는 암호 때문에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 누명을 벗기 위해 랭던은 살해 현장에 있던 기호와 암호 그리고 메시지들을 풀어나가며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다빈치 코드를 보며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랭던 교수가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관람을 해서 그런지 함께 암호를 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독교에 관한 암호를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영화는 추리, 수수께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인데요. 이번 소개에서는 로다주 주연의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은 추리 천재 홈즈에게 어느 날 오스트리아 왕자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어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정황은 자살로 몰아가지만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홈즈는 정황에 속지 않고 자살이 아닌 타살임을 확신하며 왕자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홈즈의 숙적, 모리아티 교수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홈즈와 모리아티의 두뇌 게임을 하는 영화인데요. 역시 믿고 보는 로다주이지만 저는 홈즈를 보며 살짝 토니가 나와서 조금 이랬지만 역시 명배우는 명배우라 홈즈라는 옷도 잘 어울려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전통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있을 법한 일을 영화화한 영화입니다. 영화 보는 내내 신선함을 느꼈던 추리 영화이는데요. 바로 서치입니다. 서치는 암투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딸 마고와 둘이 살고 있는 데이비 부녀는 자주 통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어느 날 마고는 데이빗에게 학교 과제가 있어 친구네 집에서 밤샘 스터디를 하겠다고 데이빗에게 연락을 하고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날 밤 마고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 늦게 연락이 오는데 너무 늦은 밤이라 데이빗은 받지를 못합니다. 다음날 데이빗은 딸 마고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학교에도 나오지 않자 데이빗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이빗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마고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마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자 결국 마고의 SNS 등을 통해 흔적을 따라 마고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상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SNS를 통해 영화를 진행시키는 것에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SNS를 통한 범죄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봐보세요. 진짜 신선한 영화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에 나오는 SNS 화면은 전부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포토샵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영화를 보면서 머리를 쓰는 추리 영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나요? 그냥 가볍게 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사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머리가 아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